깊게 받아도 돼요. 한 두세 시간씩 받아도 돼요. 어디서 놀아? 어떻게 놀아? 얼마나 놀아? 놀고 배우고 나누는 놀이 톡톡톡. 자, 다들 안녕히 지내셨나요? 저희들이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만이죠? 한 6개월 더 됐나요? 예. 네, 한 10,000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놀았던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이 플레이스타트가 아니라 이 놀이톡톡톡 그 후배라고 할까요? 예, 그 신입 그 멤버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작업들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그 자기 소개부터 하고 우리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얘기를 짧게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입니다. 네.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았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은 간단하게 다음에 저희가 길게 물어볼 테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찌고 지내고 있습니다. 바지가 꽉 끼고 있어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남자하고 어린이들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성들보다. 저는 정상인 거죠? 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다시 해주실래요? 가까이에서 해주세요. 마이크도 내려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저는 잘 찌고 잘 못 자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오늘 저기 특별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네. 플레이스타트 6기에서 오신 분이신데 저희 방송에 관심 있으셔서 한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스타터 6기 수염입니다. 오늘 참관하러 왔는데 방송까지 함께하게 돼서 좀 당황스럽지만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솜사탕이고요. 저도 잘 지냈고요. 또 자세한 제 살아왔던 이야기는 이후에 우리 이야기 나누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도 많이 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인가 한번 예비 모임을 가졌었죠. 그때 만나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지냈고 또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다채롭게 나왔어요. 뭐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육아 전업주부로 육아맘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그 각자의 삶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걸 좀 방송으로 담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돌아가면서 코로나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조금 길게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가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네, 잭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우선 코로나가 창궐 하고 상당히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제가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처음 겪었던 부분은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그 각자의 뭔가 삶에 있어서 각자 바쁘게 살던 가족들이 한 방에 몰려 있게 됐어요. 네. 한 집에 갇혀서 이제 놀러 다니던 것도 이제 자중하고 시국인 만큼 놀러 가는 것도 자중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어디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유원지를 간다든지 해서
뭔가 장소를 이동하고 거기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놀았다면 이번 코로나 시국에는 집 안에서 그냥 집 안에 있는 걸로 놀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아시다시피 미디어, 네, 미디어에 상당히 많은 노출을 하다가 노출이 되다가 이제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그 뭐죠? 보드게임을 집에서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가족이 너무 안 좋아. 승부욕에 많이 밑장 싸웠나요? 빼기에 사기도 치고 카드 한 장 숨겨놓고 아들 듣고 있니? 아빠 다 알고 있다. 이게 부루마블을 하는데 못 보던 건물을 몰래 세워놓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기를 잘 치는 아들이구나를 초등학교 4학년인데 모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내 삶이 변화를 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뭐 좀 너무 진부한 얘기인데 전 세계가 이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더라는 거를 네,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고 현재 뭐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엄청 느끼고 있죠. 네. 물가 타격 크고요. 와, 치킨값이 올랐습니다. 저희 동네 치킨값이 또 올렸어요? 왜요?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네네네. 먼저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자기 개인적인 네. 삶에 대한 또 오르면 안 이야기로, 될 텐데, 그죠? 예, 일단 그걸로 좀 한정적으로 네, 일단 이야기를 얘기였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그다음 분 이제 먼저 개인 삶에 어떤 네. 경험하셨고 변화가 있으셨는지. 추록입니다. 네. 저는 일단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 애들이 이제 학교를 입학을 그러니까 방학이 길어져서 연기가 됐잖아요. 한 4월 달까지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잘 원래 못 일어나니까 이게 늦지막히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니까 되게 여유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분란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이 정도면 홈스쿨링도 가능하겠네라고 이제 그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5월이 넘어가니까 학교를 가야겠다 빨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내재되어 있던 게 폭발을 해서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도 너무 날 것을 애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는 동안에 엄마가 이제 개인 생활을 있으면서 엄마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루 종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학교를 가야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막내 이제 1학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1학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를 갔는데 이제 또 집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애가 셋인데 3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막 떠들면 조용히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러고 집이 좁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더라고. 아이들이 집에서 셋 다 수업을 하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도 이제 서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한 친구는 계속 할 말이 많으니까 계속 마이크를 켜고 선생님하고 자꾸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갖고 이제 다른 친구는 막 너 때문에 수업 못 듣는다고 짜증내고 막 이런 상황이 지나갔어요. 좀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게 되게 당연했잖아요. 우리는 학교 가는 게 되게 당연하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가는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작 학교 가야 되는 날도 애들이 일어나질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지고 본인이 일어나고 싶겠지만 잘 안 일어나지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마찰이 진짜 많았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그러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실갱이하고 겨우 보내고 학교 갔다가도 애들이 이제 안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도 아프다고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엄마들은 다 알겠지만 자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맞아요.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가 진단 너무 애매해요. 얘가 아침에 기침을 했는데 학교를 보내도 되나 막. 근데 그 기침이 그냥 이렇게 뭐 아픈 기침은 아니었는데 애는 막 콧물만 조금 나와도 학교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 아마 그런 문제로 아이들하고 되게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약을 먹으면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감기약 같은 걸 먹거나 무슨
자기가 약을 먹으면 학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기균만 있어도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안 왔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네. 선생님도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선생님들도 처음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는 네,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막 반에서 만약에 아픈 애가 있으면 학교 갔다 막 돌아오고 애들 단체로 막 다 돌아오고 누군네 집 아이가 뭐 이렇게 아팠대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열이 나고 그러면 그 반 애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애들 다 신나하고. 맞아, 애들은 야 신나했어요. 접속해. 디스코드 들어와. 그러고 신났죠. 실제로 저희 둘째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애 혼자 방에 넣어놓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언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울었는데 나는 되게 좋았어.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그 큰 방에서 혼자 지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 엄마가 그동안 스트레스 끼니마다 받다가. 밥 주고 간식 넣어주고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또 사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아이들은 전 계속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했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마이크 좀 처음 세워주시겠어요? 네. 아이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뭐 엄마가 코로나로 오게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말 내가 오게 하지 않았을까 코로나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에서 얘기해 우리 주시겠어요? 저기 미란 선생님 오셨는데 마이크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네. 네. 거기가 몇 번인가요? 저기가 아마 2번일 것 같아요. 2번 올려보실래요? 예. 해보세요. 켰어요. 박미란, 네, 네. 박미란. 조금만 네, 줄여주세요. 늦게 오신 분은 작게 하시는 걸로. 네. 자,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코로나 때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라이언님. 네. 네 라이언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고 하루라도 안 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을 거의 2년 동안 안 보고 잘 살아진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아들을 안 보셨어요?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 거의 휴가를 2년 동안 한 번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이하고는 굉장히 밀착돼 있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군대 보내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들었고 얘랑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견디지? 물론 한 번의 경험은 있지만 또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랑 조금 더 밀착돼 있는 관계였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얘가 휴가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물론 걱정은 하고 보고 싶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라지네? 그때 조금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하고 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은 했는데 그게 글로 배운 거였나? 라는 막상 내가 마음 먹으면 그 사람과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을 때는 사람은 내 주위의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는 했어요. 근데 막상 못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보고 싶은 존재들이고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는 게 힘든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글로 배웠나? 그런데 막상 그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단절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가족들과 더 친해진 거는 있는데 사람의 소중함을 새롭게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또 우리 참관하러 오신 수염님. 수염님도 혹시? 네, 수염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 말고 이후에 이제 코로나 기였던 처음 뵌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실내에서 볼 때 마스크도 벗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그 완화가 되면서 어느 날 이제 마스크를 하나씩 벗기 시작하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시는 거. 예, 마스크 위의 이미지와 마스크 밑의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안면 이식 같은 게 이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그 코로나가 어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굴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절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조금 심하게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게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 그 무기력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생각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 정말 조금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여행이라는 게 참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코로나 덕분에 좀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가고 싶네요. 저 얘기한다면 우리 미란 씨 네네. 얘기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큰 삶의 변화 자체는 겪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원래 해왔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 딸내미가 집에 있을 때 그건 마치 아이가 방학한 것처럼 좀 밥을 좀 몇 끼니 챙겨주는 거 외에는 저 큰 변화는 없었는데 제 아내는 좀 삶의 변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건소 초창기에 그 이제 다 방역 업무에 모든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죄송합니다. 예, 밥 먹는 것도 어려워서 그때 기억에 한 3개월인가 6개월을 도시락을 싸야 됐었거든요. 예, 근데 또 먹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일이 초반에는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주변에 못 먹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2-3개를 같이 쌌나 그래서 이만한 밥통에다 들고 밥을 맞아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밥을 못 드셔가지고 맞아. 예, 밥을 챙겼었는데 뭐 그런 조금 일이 좀 많아지고 저는 그렇지만 고생은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하지만 그때 아내는 정말 심각하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저희 진지하게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온라인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전에도 어느 모임에서 말했지만 이제 그 영화용 프레이꾸러미 거기에 어떤 그 임산부가 거의 6-7개월 만에 처음 그 온라인으로 외부인을 만났다고 이게 우는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된 우리나라는 그렇게 완전히 봉쇄를 안 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임산부가 이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전혀 뭐 연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그런 것에 의미를 찾아서 견뎌나갔던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를. 그리고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은 이제 그때 집을 좀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온라인으로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을 곧 이게 좀 바꾸고 이제 그 뭐 방송할 수 있도록 집을 좀 꾸미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집이 눈에 들어와서 집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는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예, 뭐 그 정도 저는 뭐 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감염된 사람은 제 아내가 한번 감염이 돼서 몇 달 전에 이제 막판에 좀 고생을 했고 저희 딸은 그 뭐죠 그 감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일부러 안 맞췄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뭐 걸린 거 없이 잘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는 난초고요. 너무 오래간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괜히 떨리네요. 예전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막 긴장되지 않고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공간도 저 여기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처음 옮겨서 네, 방송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코로나 때 저희 남편이 IT 쪽 업계 일을 하는데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아빠하고 많은 시간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뭐 물론 휴가 때도 집에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했지만 거의 2년 넘게 집에서 같이 이렇게 일상을 같이 보내면서 지지고 볶기도 하고 울고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상들을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좀 애들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안정감을 더 줬던 그래서 코로나가 저희 가정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있었고 또 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작년 겨울에 진짜 애들 방학이 보통 겨울 방학이 2달인데 코로나로 애들이 학교를 싹 다 그 전부터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시세끼를 이제 배달도 시켜 먹고 보기도 하고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이나 뭐 이런 기본 반찬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설거지며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했는데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해제가 많이 되고 여유가 있어 보니까 그때가 또 그런 때가 또 추억처럼 좋은 추억처럼 또 남는 이런 때가 또 오기도 하네요.